자, 마케팅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우리가 경영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한 개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을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그러한 만족을 통해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제품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련의 활동, 이걸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거부터 이런 말이 있죠. 기업의 꽃은 영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고 품질이나 기술력이 뛰어나고 독보적인 물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없다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무용지물이고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창하고 어려운 건 아니죠. 결국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시장 자체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기 때문에 생산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이제 물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압적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 용어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워낙 과당 경쟁 상태, 기업들도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개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소비자가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제품, 즉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제품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수가 없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효용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케팅을 정의할 때 과거에서는 기업이 이윤활동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 맞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거부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이라는, 소비자에게 만족의 극대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중심을 소비자로 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 표현 방법도 역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근데 아직까지 마케팅을 정의를 할 때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활동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물건 한 개 파는 행동이라도, 그런 활동이라도 해본 사람 같으면 그런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건 정말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무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모든 학문도 실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심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게,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 대학 교재나 또는 기업에서의 무슨 활동 또는 기업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홍보 슬로건 이런 걸 보더라도 다 어떻습니까?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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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표현을 다 쓰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산 개념, 제품 개념, 기타 판매 개념 또는 사회적 마케팅 개념, 오늘날 이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개념, 사실은 과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산자 위주의 시장이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이 과당 경쟁한 상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 이 부분이 기업에서는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표현할 때 물론 제품 품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량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격을 싸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산과 관련된 개념 보면 MRP라든지 MRP2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과거에 MRP가 등장할 때 당시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생산 자원에 있어서, 즉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용성, 그 중에서 원자재 관리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효용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원가를 낮추는 개념으로 등장한 게 최초의 MRP예요. 그러다가 MRP2라는 개념으로 발전됐죠. 요거는 생산 부분 전 분야에 있어서의 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그리고 기업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의 효율적 관리인 ERP라는 개념으로 발달을 하게 됐죠. 요게 이제 생산 개념에서의 마케팅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개념. 요거는 좀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단순하게 싼 제품보다는 품질 위주로 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기업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있어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제품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던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의 단점은 판매 촉진을 할 필요가 없다. 제품만 뛰어나다면, 품질만 뛰어나다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역시 이 개념도 좀 전근대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생산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만으로는 승부수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품질적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역시 여기에서도 그 실제 판매 촉진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을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격이 싸고 품질이 뛰어나다,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비싼 동종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자들 뿐만 아니고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신규 진입자부터 전부 다 뛰어난 품질, 어쨌든 조금이라도 원자재라든지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소비자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승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판촉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가지 판매 촉진 활동,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고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는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 기능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판매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지향형 마케팅. 결국은 시장 자체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최우선이 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나아가 소비자들이 어떤 종류의 물품을 선호하느냐,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거기와 관련되어지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그 기업의 영업과 관련되어지는 핵심을 소비자로 본 개념이에요. 소비자. 요게 이제 고객 지향형 마케팅이죠. 오늘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라는 게 사회적 마케팅. 그래서 그 기업이 사회 활동과 관련되고 사회 복지와 관련되어진 부분,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업의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직결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고객 지향형 마케팅 개념하고 결합이 되어지게 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부 활동도 수행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기업이 단순하게 소비자 한 명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 복지와 관련되어지는 이 부분까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의 이익 추구와 관련되는 부분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회적 마케팅 개념이죠. 그래서 윤리 경영이라는 것도 도입을 시키면서 기업 내부에 있어서의 그 건전성도 먼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마케팅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대부분은 그냥 고객 지향적 마케팅인데 여기에 이제 사회적 지향적 마케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진 세부적인 개념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이 있죠.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 같으면 또는 경영학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또는 연구를 하고 계신다든지 또는 실제 우리가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제부터는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처음이신 분들은 한번 내용을 보셔야 되고, 실무에서 이걸 다뤘다든지 전공이 경량하신 분들은 빨리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서 다른 강의 들으세요. 어차피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쪽이 아닌 이런 쪽에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코딱지만큼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지만 그냥 요렇다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밖에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P자가 4개죠. P자가 4개. 그래서 이걸 우리가 4P 전략이라 불러요. 4P 전략.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의 개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등장화, 그리고 인터넷 속도의 고속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 4P 전략만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7C라 불리는 새로운 마케팅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4P처럼 똑같아요. C자가 요것도 뭐예요? 7개지요. 설명 다 할 거예요. 위에 거 다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일단은 4P 전략은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요거 한 개 한 개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7C 전략 요 7개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말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기 영어로 나와요. 보기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로 기억하세요. 영어로. 예. 그리고 4P도 나오고 7C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4P는 전통적인 개념이지만 오늘날 사용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7C까지 결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써야 되지. 과거에 썼으니까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7C가 있으니까 7C만 쓴다. 모든 산업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 아니죠. 인터넷도 마케팅을 위한 한 개의 수단입니다. 그 부분이 점점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지, 실제 모든 마케팅과 관련되는 게 다 7C만 있다고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 좋지요. 내용 컨텐츠 같은 거 있는 거. 근데 특정한 제품 같은 경우도 실제 전통적인 시장 유통 그런 쪽에서 생산이 되어져서 흘러가는 물품들도 있어요. 단순하게 전통적인 개념만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마케팅과 관련되어진 방식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수입을 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죠. 오픈마켓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자본적 여유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TV, 홈쇼핑 같은 데도 런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통적인 시장에서 유통구조예요. 아무리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실제로 이제 기업의 영업 실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상이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결국 특정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보다는 오프라인 상에 있어서 유통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개척해 나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게 특정 제품은 전체 기업의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품의 종류마다 전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여기에서 많은 요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현명한 거지, 인터넷만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큰 거대 천대 그룹들 전부 제조업이죠. 그래서 온라인만 판매를 해요. 삼성전자는 온라인만 판매합니까? LG전자는 온라인만 판매해요. 여러분들 동네에 다 뭐 있어요? 삼성프라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매장이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자제품 매장. 전자랜드라는 것도 있고 하이마트라는 것도 있고, 그거 다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만으로는 승부수를 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은 소비자의 기호나 욕구, 성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서핑을 한 다음에 실제 백화점이나 양판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가격 비교해서 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거는 인터넷보다 일반 쇼핑몰에서 시장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 사는 게 백화점이 오히려 더 싼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 소비자의 성향이 차이점이에요. 소비자의 성향이 차이점. 그래서 자꾸 이런 쪽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두 개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사피 전략 네 가지 요소를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오늘날은 결합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 융합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융합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결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융합이라는 말이 훨씬 더 현대 사회는 맞는 용어죠. 그래서 네 개의 모든 요소를 융합을 시켜서 가장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치를 돌출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피가 제품이죠. 프로덕트. 결국은 우리가 물품에 있어서 제품하고 관련된 명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파워도 무시 못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되어지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지, 소비자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생산 계획을 세우고, 또는 이제 실제 판매될 때 포장과 관련되어진 부분, 브랜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 제품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제품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품 구성 요소에서 그 제품에 실제로 필요로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여되는 원자재나 부자재 이런 것들만 얘기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상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는 이제 사후 애프터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실제로 이제 제품 구성 요소에 다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 실제로 이제 원가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원가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으면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요. 생산 공정상에서도 필요 없는 공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재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그 만족스러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실제로 플레이스죠.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물품을 판매할지, 실제로 이제 유통 경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플레이스라고도 하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피 전략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냥 플레이스라 불러요. 전통적인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특정한 물품과 관련되어지는 세부적인 유통 경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유통 경로를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또는 기업이 직접 판매점을 설치하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중간상을 동원해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물건을 팔게 될지, 파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장소가 어떠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플레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주로 광고와 관련되어진 거죠. 촉진 전략이죠. 촉진. 시장에 이 제품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게 그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촉진은 주로 이제 광고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크게 그 마케팅 기법 중에 한 개가 그 방문 판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법규에 보면 방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아모레퍼시픽, 그 화장품 회사, 실제로 방문 판매를 통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성장을 해서 오늘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회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영업사원들, 실제로 이제 집안을 방문을 해서 그 화장품을 그 어머니들에게 실제로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화장품 한 개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광고와 관련되어진 촉진 전략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날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만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인적 판매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부대 활동 행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촉진 전략이죠.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얼마만큼 잘 융합을 시키느냐, 그게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에 있어서의 승부고, 오늘날
전통적이라 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 여기에다가 7시 전략을 합치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7시 전략만 세운다. 아, 우리는 시장에서 도태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망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약된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피 전략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시험 문제에서 묻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다음 중 촉진 전략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사피 전략에서 과격과 관련 없는 것은, 다음 중 사피 전략에서 제품에 해당되어지는 것들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 박스 한 개입니다. 이 박스 하나 때문에 앞에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장황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4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한 번에 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만약에 이번에 시간을 늦게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시험 접수는 해놓았으면 공부가 하지 않았다가 시험 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분위기를 익히셔야 돼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천천히.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확실하게 붙는 게 낫습니다. 대강대강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 그리고 깊이 있게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대신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공부한 부분만큼만 다 맞춘다. 그러면은 혹시 압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찍었는데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행운도 그런 분에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 부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문제를 맞추겠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